DB형은 왜냐면 종신이나 뭐 GI, 뭐 컨셉 세이지 하시기를 바랬던 것은 사실 이거는 실제로 팔아봐야 하고 노하우가 있어야 좀 판매가 되는 건데 DB영업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실 기본을 가장 잘 지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본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 내적 동기부여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DB영업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오늘 이제 진행을 하고 DB영업도 결국에는 이제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 프로세스를 좀 잘 준비를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을 좀 잘하면 성과가 더 잘 나올지를 한번 같이 고려해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내용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똑같이 인카드 한국설계 사업단 맡고 있고요. 저희 이제 뭐 저도 이제 지금 영업하는 관리자니까 영업 열심히 잘 재밌게 여러분처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DB 영업을 할 때 우리가 일단 DB 영업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DB라는 고객이 어디서 오는가 이 원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인데 내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어떻게 오냐에 대한 이해가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퍼미션을 사든 인카에서 관심 DB를 뭐 받든 보유계약 리프트를 받든 간에 결국에 우리가 DB 영업을 임할 때 있어서 내가 가장 좀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 건 내가 쓰는 DB가 어떻게 원천이 되어서 나한테까지 오느냐를 좀 따져보면 쉽게 편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업할 때 가장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고객한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근데 약속이 깨졌어요. 근데 초보 설계사는 내가 막상 여기서 역삼역까지 가가지고 스타벅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이 깨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초보 설계사는 멘탈이 나가요. 또는 이제 기분이 나쁘죠. 빈정도 상하고. 그리고 스케줄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근데 좀 고수 설계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첫날이에요. 3월 첫날. 오늘 좀 텐션이 괜찮으실 텐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영업을 열심히 뛰고 나서 금요일날 이제 집에 들어가서 가족분들이랑 오늘 통닭 시켜 먹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내가 까먹고 있었던 2월 중순쯤에 잡아놨던 별로 안 친한 고등학교 동창하고의 저녁에 술자리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텐션도 되게 안 좋고 하니까 오늘 나는 빨리 집에 들어가서 빨리 파자마 입고 가족들이랑 편하게 소파에 누워서 통닭 먹으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떠올랐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 약속을 깨실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데 그렇게 고등학교 친구하고의 약속도 깨버리는데 이 보험설계사하고의 약속은 얼마든지 쉽게 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처럼 그렇게 고객을 이해하고 나면 내가 좀 이제 좀 편한데 그것을 그대로 DB 영업에 도입을 해보면 DB 영업에서 이 DB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다음 내가 쓰는 DB는 어떠한 특징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지금 DB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막 DB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 이제 보통은 이제 설문 DB가 되게 많고 그다음에 박람회에서 끌고 오는 DB들도 많고 방송에서 유입되는 것들 그다음에 온갖 랜딩 페이지 통해 가지고 유입되는 것들 소셜 통해 가지고 유입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저희 회사를 정해놨지만은 뭐 인카든 프라임이든 어디든 간에 다 자기네 회사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게더링 해가지고 DB 수집하는 것들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DB가 쭉 처음에 막 DB로 이제 모이게 되면 이게 유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배양을 합니다. 콜센터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스크립트에 의해서 콜 배양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1차 콜, 2차 콜 또는 3차 콜까지 돼서 우리한테 이렇게 넘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대부분의 이제 DB 고객들은 넘어왔을 때 이게 상당히 피동적인 상태로 넘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 없이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하필이면 전화를 못 받는 타이밍도 아니었고 하필이면 전화를 받는 타이밍이 전화가 와서 1차 콜을 받았어요. 내내내 하다 보니까 넘어갔고 또 하필이면 또 전화를 못 받아야 되는데 또 하필 할 일 없이 앉아있는 시간에 전화가 2차 콜이 와서 또 전화를 받아버렸다 이거죠. 또 내내내 해버렸고 들어보니까 나쁘진 않고 필요하고 언젠가는 좀 점검을 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필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넘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넘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원천들의 어떤 유형을 가지고 나눠보면 보통 DB가 보통은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관심 DB가 이제 사실 보험업계의 주 맥락을 이루고 있는 이 관심 DB, 이관 DB, 소관 DB, 수금 DB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루게 되고 퍼미션, 그다음 사은품, 그다음 토론, 컨셉, 법인 이렇게 나누게끔 되어 있죠. 사실 이 DB들의 각기의 특징들이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은품 DB 같은 경우는 명확하잖아요. 내가 이걸 받아 먹으려고 전화했으니까 나한테 어쨌든 듣긴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있고 토론 DB는 명확한 니즈가 있단 말이에요. 방송에서 내가 보고 나서 뇌혈관 진단 또는 갱신형 비갱신형 포인트에 꽂혀가지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서 계속 보장 분석을 해가지고 전체를 갈아엎는다고 얘기하거나
아니 컨셉 세일에서 치매 가격을 팔려고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처럼 내가 쓰고 있는 DB, 여러분 다 쓰시는 DB가 다양할 테니까 특히 인카만 하더라도 인카가 가지고 있는 DB가 10종류예요 보통 통상. 근데 제이어스에 따로 통을 갖고 있는 DB가 또한 10종류 될 겁니다. 그럼 20종류가 넘으니까 뭘 쓰는지 다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냥 DB를 이제 쓴다고 가정했을 때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것보다 아니면 내가 맞는 걸 찾기보다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DB에 대한 명확한 좀 연구가 되어 있는가? 라는 포인트가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지금 메타에다 처음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메타 DB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랜딩을 뽑는 게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도 계속 돌려 광고는. 저도 돌리고 있고 제이어스도 돌리고 있을 거예요. 왜 돌리냐면 DB가 결국에 게더링 되는 거 보면 거기서 거기니까. 어쨌든 설계사한텐 개인정보 그러니까 전화번호랑 성별이랑 연락처 사는 곳만 오면 어떻게 뽑히든 똑같으니까 단가가 올라가면서 불구하고 지금 메타가 계속 뽑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은 여기는 이 카피라이팅 하나 보고 인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운이 없게도 계속해서 그 고객센터 이 배양 모델에서 전화가 올 때 여기서 전화가 올 때 운이 없게도 그 사람들은 계속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수집이 쭉 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돼서 보면 이렇게 메타를 이제 다 뽑는단 말이죠. 그럼 뽑고 나면 이게 되려나? 최근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실손 의료비 인상안이 발표되어 보험료 변동 여부 등 실손 보험료 관련하여 코리아 FP에서 여름 이게 실제로 제가 뽑는 네, 안녕. 이거고 2차 콜, 2차 콜은 뭐 이게 1차 콜에서 방금 전에 설문조사 오토콜 이게 보통 이렇게 뽑거든요. 막디비 그냥 무작위로 돌려가지고 선거콜처럼 이게 뽑아놓고 두 번째 네 안녕하세요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2차 퍼미션 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객들은 우리 DB 고객들은 대부분 운이 없게도 전화를 다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동의가 돼서 넘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어온 DB는 이들이 엄청 능동적으로 내 DB가 수집된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왔다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이해하고 간다라는 게 좀 중요한 거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일단은 먼저 이관 DB 먼저 다룰 겁니다. 혹시 여기서 이관 DB 쓰시는 분? 인카 한 분? 진짜요? 그럼 조금 약간 차질이 생기는데 강의에 들어는 보실 거죠 그래도? 네. 자 보세요. DB 추출 과정의 유형을 이해하고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1번부터 6번까지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왜냐면 관심 DB 인카에서 그 모 사업단이죠. 우리 같은 채널에 있는 피우 무슨 사업단 보면은 거기 다 싹 다 관심 DB로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 강의도 들어보고 DB 콜도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거기는 뭐가 있냐면 일단 다른 것도 좋은데 컨셉이 명확하더라고. 컨셉이.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안 좋게 보면 꺾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컨셉을 할 수 있지만 관심 DB도 컨셉이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컨셉이 명확한 건데 여기 DB 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1번부터 6번까지의 원칙이 없으신 분들은 첫 번째 정립하고 하니까 이건 것 같아요. 내가 DB 한 개 받으면 나는 몇 번째 콜까지 누는 게 내 원칙인가. 그래서 DB 이렇게 좀 대자보 같은 게 있으면 내가 홍길동 성추장 쭉쭉쭉 가요. 그러면은 1차 콜부터 나는 7차 콜까지 누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콜을 나는 7번까지 끝나야 이게 연결이 안 돼야 이 DB가 끝난 거다. 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계신지. 두 번째 시간대를 7번 콜을 넣을 거면 내가 평일 오전 오후 저녁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 7번을 다채롭게 돌리는 루틴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콜톤도 마찬가지네. 콜톤도 우리가 커미션 DB나 이런 콜 DB 받으실 때 녹취콜 주시지 않습니까? 잘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생각보다 콜톤을 많이 신경 안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콜톤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저기가 아까 TF선가고 봤었는데 회의실 같은 데 가서 주변에 동료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좀 그 나랑 좀 친하지 않은 동료 한 두세 분한테 내가 가서 TL을 직접 롤플레이를 시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녹취 파일, 내가 콜한 걸 보내주시고 톤이 맞는지 그 다음에 이게 좀 피드백을 받을 부분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콜톤은 듣다 보면은 계속해서 바뀌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콜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저는 콜이 최악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느끼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 주중의로 먹고 사는 직업을 11년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발음이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말이 빨라요. 그래서 콜은 진짜 그 잘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만나면 사람들이 제 표정을 읽고 입모양을 읽으니까는
좀 더 잘 이해를 하는데 제가 콜은 정말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저한테 맞는 콜톤과 콜 표현을 찾았어야겠죠. 그리고 그 번호랑 그다음에 뭐 콜 번호 스크립트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좀 더 넘어가 보면 결국에 성공적인 TA를 위해서 세 가지의 이제 그 요소가 있다고 치면 결국엔 이런 부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TA를 성공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 요소가 딱 세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거울과 스크립트와 그다음 콜 장부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뽑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 이제 FA님 콜하는 거 제가 찍은 건데 저희는 이제 이걸 강조하니까 저희는 사실 DB 영업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B 영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까 보니까 첫 번째는 거울 없이 TA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DB 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 표정과 감정이 수화기 너머로 10kg, 100kg로 전달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분들. 두 번째는 스크립트 안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스크립트를 콜 조직에 가보면 저도 충격을 먹었는데 스크립트가 있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 북이 있더라고요. 스크립트 북. 그래서 이만 책이 있어요. 그래서 각 국면별로, 상황별로, 연령대별로 거절 처리가 다 다르고 이게 너덜너덜하고 연필하고 상표에 다 쳐져 있어서 이 스크립트 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10년 대신 20년 대신 콜 조직도 사실 고수들일수록 이 북을 앞에 놓고 거의 다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맞춰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이 DB콜을 하시는 분들은 또는 주변에 뭐 언니 뭐 해가지고 지난달에 계약 잘 나오는데 콜 스크립트 좀 줘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거의 안 되더라고요. 자기만의 콜이 있어야지.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발음이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말투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한 40대 여성의 콜 스크립트를 갖다 쓰더라도 이게 제대로 먹히지 않은 방법이 그냥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만에 맞는 걸 찾았는데 이 스크립트가 없다는 거. 그다음 장부가 없으면 내가 DB를 한 달에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뭐 적게 소화하시는 분들 20개 소화한다 치면 1년이면 240개, 10년이면 2,400개요. 아니면 5년만 하더라도 1,200개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돌아서도 충분히 돌았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돌리는 이유는 장부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몇 번째까지 콜을 넣었는지 그 다음에 내가 2022년 3월에 받은 DB가 2024년 1월에 계약이 나올 수도 있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부분 오늘 DB 영업 고객관리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장부가 안 돼 있으니까 히스토리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본다는 거고 3요소에 있어서 봤을 때 T의 핵심은 음성, 어조, 단어인 거고 스크립트의 핵심은 인트로, 악센트, 반복, 숙달인 거고 거절 처리의 핵심은 세 가지가 있다. 아마 여기 경력자들 있으니까 다 뭔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행동화가 좀 덜 되고 있겠지. 근데 제가 지금 이 기회에 삼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야 이게 중요하다더라. 나도 이미 알고 있는 거 있지만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게 중요하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나는 저기서 뭘 고쳐볼까? 내 TA는 진짜 괜찮나? 음성이나 어조, 단어들은 잘 쓰고 있나? 내가 좀 아는 척한다고 나 혼자만 아는 경험 설명표라는 걸 백날 얘기해봐야 누가 아냐 이거죠. 고객님 보험사에서 보험 그 경험 설명표가 개정됩니다 보다 평균 수명이라는 그냥 이해하기 좀 더 쉬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야기할다 할지라도 이런 게 근데 그대로 스크립트에 녹여져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단어들 그 다음에 인트로, 악센트, 반복, 숙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되면 아까 TA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가 원천이 나한테 넘어오는 것은 우리한테는 운이 좋게도 고객들이 다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럼 받았는데 기계가 한번 돌렸고 사람이 한 2번 돌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달에 250, 300만 받고 콜만 돌리는 사람들이니까는 당연히 스크립트가 있고 정해진 어조와 그래도 나름 숙련된 TA 스킬을 가지고 돌렸으니까 커미션이 원천이 이게 수집이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스킬이 없으니까 적어도 그 정도 이상의 콜 스킬을 만들어 놓으려면 이 정도의 포인트들은 다 준비가 되어야 내가 돈을 날리는 일이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통 이런 스크립트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 관심 기비 스크립트예요. 네 안녕하세요. 홍길동 고객님 계시죠? 전화드린 곳은 인카금융서비스 현대생 담당자 신웅입니다. 고객님 계약 관련돼서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짧게 1분 정도 통화 가능하실까요? 이런 스크립트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거고 진짜 여러분들이 DB 영업을 하신다면 사실 이런 느낌은 나와줘야 돼요. 여기서도 몇 가지가 바뀌었지만 사실 이런 포인트들이 나와서 연습을 해주시고 어느 포인트에서 숨을 쉬는 게 맞는지 어느 포인트에서 악센트를 뭘 넣을지 어떤 단어를 강조할지 어디서 숨을 쉴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네 안녕하세요. 홍길동 고객님 계시죠? 전화드린 곳은 인카금융서비스 현대해상 담당자 신웅입니다. 고객님 현재 잘 유지 중이신 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어서 안내 전화 드렸는데요. 짧게 1분 정도 통화 가능하실까요?
라는 것처럼 똑같은 스크립트지만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전해지는 것은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강의라고 뭔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니까 표정이 약간 짜증나는 상태니까는 이렇게 같지만 TA를 웃으면서 밝게 한다고 치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전달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스크립트는 사실 이게 기본이 돼야 타율이 최소 방어를 해주는데, 물론 DB 타율을 높이려면 그 후단에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기본들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 도입부에부터 멘탈이 날아가니까 DB하기 싫다 소리가 나오고 이제 막 다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콜에서 좀 더 무게를 실으셔라 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관 DB 프로세스,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제가 인카에서 이관 DB는 아르바이트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놨어요. 인카가 지금 관심 DB가 이번 달까지 쉬죠? 아마? 그리고 4월 달부터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면 쉰다니까요, 인카가. 왜냐면 인카가 14,000명 조직인데 인카가 관심 DB를 쉬어요. 못 준대요. 이게 없어가지고. 그럼 뭐냐면 지금 여기서 한 분 쓰고 계셨는데 우리 빼고 나머지는 이관 DB를 엄청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거죠. 왜? 이관 DB에 영업이 되니까. 영업이 되니까. 근데 왜 이관 DB는 아르바이트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자격 박탈당했다가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 신규 위촉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통상 15개 신청하면은 3, 4개 정도 나옵니다. 신계약 나오기 전까지는 많이 안 줘요. 신계약 나와도 컨버전율이 20%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 빠박 주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많이 안 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관 DB가 인카는 1차 퍼미션을 해서 준단 말이에요. 만날래 안 만날래 오전 오후는 통화 가능 시간대는 물어보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해서 15,000원 받는데 우리가 3, 4개 받으면은 한 5, 6만 원 나가는 거거든요. 10개 받아봤자 15만 원 나가는 거고. 그럼 요건데 요거 받아서 6개월 동안 내가 5개씩 6개월 받아가지고 30개 받아서 한 명한테만 해도 DB 값은 뽑혀요. 한 명한테 8만 원짜리 공간고 하나만 받아도. 그러니까 그냥 알바라고 해야 되는데 왜 알바라고 했냐면 알바는 매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관 DB는 한 달에 이틀만 하면 됩니다. 이틀. 제가 그걸 말씀드릴 건데 이관 DB 프로세스는 보시는 바와 같아요. 저는 이런 프로세스 씁니다. 이게 정론화되고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저는 이관 DB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분류합니다. DB를 분류하고 우편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TA하고 그 다음에 TA에서 면담까지 깨지지 않게 메이드에 나가고 면담 과정을 갑니다. 이게 제 이관 DB 프로세스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일반적인 퍼미션 DB에 대입해 보셔도 좋을 건데 퍼미션 DB는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DB 분류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 필요 없고 저는 이관 DB는 무조건 지역으로 분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관 DB를 제가 월에 이틀 정도만 쓰라고 했어요. 한 달에 내가 이관 DB 소화할 수 있는 게 15개 정도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내가 5개씩 축적이 됐어요. 바로 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원래는 바로 콜하는 게 제일 좋죠. 고객이 인지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좀 쌓아놓고 하고 싶다? 또는 내가 5개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하루 안에 끝나는 건데 출발, 포엑스에서 출발해서 강남에서 1차, 서초에서 2차, 반포에서 3차, 그 다음에 중대에서 4차 이렇게 해서 명동까지 돌아온 데까지 5개 내지 7개 미팅을 하루 안에 잡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차피 관심 DB는 여러분들한테 콜할 때 여러분들이 1시간 시간 해달라고 안 했기 때문에 관심 DB는 여러분한테 낼 수 있는 맥스의 시간, 그러니까 미니멈의 시간은 1분이에요. 1분. 1분밖에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1분까지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 5분? 네. 그리고 맥스로 많이 하면 1시간까지도 시간 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선대로 움직여야 하루에 관심 DB를 다 끝내버리고 나머지 29일을 다른 영업을 찾으러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관심 DB가 왜 설계사를 잡냐면 관심 DB가 콜해도 될 것 같아요. 이관을 받겠대.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담당자를 만나보겠대. 보장부서가 한번 점검이 필요하겠다라고 콜 때 얘기했어요. 근데 약속이 계속 밀려요. 그 다음에 관리자가 물어보면 저 관심 DB 뭐 해가지고 수금 DB 이관 미팅 잡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 6, 7개밖에 안 되는 DB를 한 달 내내 끌고 가서 마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관심 DB는 어차피 알바니까 개당 15,000원밖에 안 나니까 이거를 하루 안에 끝내버리고 나머지 29일을 뭐 지인 영업을 하든 소개 영업을 하든 딴 영업을 할 생각이 머릿속에 뇌가 회로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DB를 붙잡고 있으면 약속은 계속 밀리고 아 T해야지 오늘 3월 4일인데 3월 9일쯤 T해한다고 칠게요. 왜? 마음은 오늘부터 먹었는데 자꾸 시간이 안 나. T해야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밀리게 되거든요. 그럼 관심 DB T해야 4일 5일 잡아먹고 약속해 잡으니까 막 2주 뒤에 얼토당토 않게 잡히고 막 여기저기 떨어져가지고 근데 오늘 출근했는데 오늘 스케줄 보니까 없어요. 근데 오후 2시에 저기 시흥 쪽에서 관심 DB 미팅 한 개 잡혔어요. 오늘 뭔가 다들 벅차거든. 관심 DB 미팅이 잡혀있으니까.
뭔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가려고 점심 먹고 딱 가는데 취소 나와버리면 멘탈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루에 몰아잡았다 이거예요. 관심 DB를 7개를 잡아가지고 뭐 이거는 제가 극단적인 거고 경기줄로 하루에 내가 5개 다 잡았어요. 한두 개 깨지면 뭐 어때요? 그렇게 해서 관심 DB 빨리빨리 쳐버려야 돼요. 근데 이 관심 DB는 그래서 저는 관심 DB가 저희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맞아요 안 맞아요를 묻지 않아요. 그냥 하라 그래요. 그냥 어차피 신체발전 나오지도 않는다. 그 계약률 없는 사람들 많이 나오지도 않는다. 근데 매달 신청하고 나오면 그냥 알바라 생각하고 하루 안에 이걸 끝내라. 근데 관심 DB가 어떻게 하면 잘 되냐면 분류해놓고 우편 발송하는데 저는 우편을 이렇게 보내요. 받자마자 주소는 있으니까 여기 이걸 계약 관련 안내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안내장과 제 프로필을 하나 그냥 A4용지 뽑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 보면은 원래 저희는 저희 사무실을 가면 여기에 막 원수사들이 이거 깔아놓거든요. 막 그 아시죠? 소식지 같은 거. 그거 그냥 마음에 예쁜 거 대충 몇 개 껴서 보내요. 막 우편을 보내면 등기가 아니라 우편이기 때문에 일단 싸요. 보통 한 700원 언더로 떨어집니다. 한 개당. 그 우편을 다 보내놓고 한 5일 정도 기다립니다. 우편이니까 늦게 가니까. 우편을 보내는데 이 안내장 안에 뭐가 있냐면 안녕하세요 땡땡땡 고객님 뭐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고객님이 왜 나한테 이관을 받고 나를 만나봐야 되냐면 1번 기존 계약의 해약 환급금을 조회하고 보장 범위를 및 자산 금액을 조회하고 연간의 계약 리뷰를 해드리겠다. 2번 보험금 청구 및 기타 보험관리 컴플레인을 해결해드리겠다. 3번 약관 대출, 그러니까 뭐냐면 고객이 필요할 것 같은 것만 일부러 자극적으로 적은 거예요. 3번 나를 만나야 약관 대출, 중도인출 및 감액 완납 등 보장 상담하고 펀드 투자 연금에 대한 재무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4번 기타 재정 보장 관련 및 전반적 상인에 대해서 담당자의 전문적인 조언이 있다. 5번 각종 고객 감사 이벤트 및 연간 캘린더 다이어리 등 이런 고객님이 받을 수 있는 물품적인 보상을 내가 해주려고 나를 만나야 된다는 걸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리고 3개월 이내 너 받아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프로필에 하나 넣었습니다. 프로필은 그냥 재미삼아 보라고 넣는 거예요. 왜 보내냐면 이거를 보내면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안 보라고 보내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면 제가 콜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아까 콜 여기 있었잖아. 그죠? 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 한마디 하려고 저걸 보내는 거죠. 근데 아마 회사에서 수차례 문자 메시지 우편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담당자 변경 관련된 안내장을 보내드려 봤을 텐데 못 받으셨죠? 왜 못 받으셨어요? 아마 주소가 바뀌었을 테니까. 또는 이메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받지 못했으니까 열어봐야 되는데도 필요성을 못 느끼셨을 테니까 못 받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다이렉트 그 자동차 보험 비교원적 시기 되면은 삼성화재 한 번도 찔러놓고 KB 손해보험 찔러놓으면 그래도 스타벅스 한 4장 받거든요. 네, 저는 그거 맨날 잘 챙겨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자동차 보험 비교원정 받아도 스타벅스 같은 거 받을 수 있는데 이런 회사에서 갖가지 쏟아지는 프로모션을 담당자가 없으니까 안내를 못 받으셨죠 라는 TA를 하려고 이 등기를 우편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편을 보내놓고 제 소개서를 보면 적어도 제가 없애고자 했던 것은 이관 담당자, 보험, 거기다 나는 30대 남자 이 남자가 나를 찾아온다?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적어도 나에 대한 정보와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최대한 미리 알려드리면 저를 만나는 게 조금 편해질 테니까. 그리고 안 읽어봤다 치면 읽어봤다 yes or no잖아요. 안 읽어봤다가 보통 많은데 읽어봤다 치면 읽어보셨으면 잘하시겠네요. 저를 지금 왜 만나셔야 되는지. 안 읽어봤다면 안 읽어봤으니까 만나야지 라는 거고, 만나봤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제가 메이드 한다고요. TA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약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잡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메이드는 뭐냐면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는 통화가 끝나면 나랑 전화가 끝나면 바로 자동으로 문자 가는 거거든요. 자동 고객한테. 이건 고객한테 설정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와의 통화는 괜찮으셨나요? 추가적으로 문의 궁금하시면 언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순차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상담, 인스타, 유튜브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고객이 나를 만나기 전에 나에 대한 정보가 먼저 오고 어떻게 생긴 놈인지 이런 것이 다 오니까 100% 눌러본다고요. 이거는 요즘 사람들 아니 손가락만 누르면 나 지금 전화한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만나기 전에 메이드에 나가는 과정에 제가 명함 다시 보내드리고 한 3일차, 4일차 정도 해가지고 또 문자 보내드려요. 이렇게 하면서 나에 대한 거부감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나를 알 수 있게끔 약속을 리마인드 하면서. 그거를 저는 여기서 메이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우편 보냈고 TA 했고 메이드 했고 하면 면담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면담을 갔다 하면은 어차피 고객은 저한테 콜을 할 때 만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내달라고 하니까 만나서 저는 고객한테 뭘 보여드리냐면 이걸 먼저 보여드려요. 뭐냐면 IPMP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없어요. 제가 인카 와서도 그냥 IPMP라고 제가 예전에 쓰던 이름 편에서 여기 쓰거든요. 그냥 IPMP라고. 근데 이건 쓸데없는 거고 보시면 IPMP 고객 이관 프로세스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고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새로운 담당자로 첫 방문을 드리게 됐고 제가 오늘 바쁜 시간 내셨으니까 1번부터 드릴 말씀은 1번부터 8번까지 제가 쉬지 않고 지금처럼 말씀드리면 이 미팅은 5분 안에 끝납니다. 5분 안에 끝나요. 근데 혹시 고객님이 중간 과정에 저한테 질문하시고 나면은 뭐 답변을 들으니까 최대 30분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왜 이 이관 고객을 회사에서 고객 관리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왜 이관 담당자를 배정하고 있고 내가 왜 당신을 찾아왔으며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고 당신은 나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30초 언더로 설명하고 가입 경로 및 이전 계약 부과 내용 확인 이거를 TM으로 들었는지 지인한테 들었는지 뭐 그때도 수금 DB를 받아가지고 들었는지 확인하고 이관 절차 및 이관 이유 설명하고 계약 리뷰하고 동의서 작성하고 동의서 하나 그냥 똑같이 전사했던 거 만들어서 다니거든요. 하고 뭐 이런 것들 1번부터 8번까지 그냥 눈도 안 쳐다보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왜냐면 이관 DB라는 것이 갔을 때 길 위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 만나서 음료 안 시키고 남의 눈치 보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1번부터 8번까지 얘기를 안 해놓으면 고객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나와야 시간을 계속 허비해야 되고 근데 내가 1번부터 8번까지라고 했으면 아 지금 4번쯤 왔네 6번쯤 왔네 이제 좀 있으면 끝나겠네 라고 하니까 오히려 제 말에 집중하더라 라는 거죠.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두 번째 저 또한도 고객을 만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되게 다양하게 계시지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앞에 계신 분이라면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연령대가 비슷하고 같은 하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만났는데 60대 후반의 여성을 만났어요. 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막 자기 말을 막 하려고 할 테니까. 근데 누구를 만나더라도 20대 초반을 만나도 70대를 만나더라도 똑같은 말을 해내야 되는데 DB니까 이 사람 날 모르니까 내가 정례화되어 있지 않으면 1번부터 할 말을 정리해놓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내가 똑같은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1번 미팅부터 7번, 6번 이 미팅 끝때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기계처럼 얘기를 떠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게 내 할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장소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말이 변경되면은 타율이 낮아지더라고요. 거꾸로 똑같은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했고 여기 뭐 고객정보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하나 적어서 고객한테 그래도 설문서처럼 내가 좀 이 미팅을 기록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미팅은 하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강력한 한 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재정적 목표의 우선순위 선호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객한테 딱 8가지를 질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관동에서 작성이라는 부분에 되어 있거든요. 5번 작성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는요 고객님 제가 어차피 다 읽을 생각에 제가 적을게요. 해서 적고 별거 아니긴 한데 회사에서 이런 거 또 취합해 오라고 해가지고요. 재정적 목표 및 보장 우선순위 선호도를 조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보장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계시죠? 보험 있으시면 중 하시면 됩니다. 중 장애 실수익 보장 뭐 상해 후유장애 뭐 질병 후유장애 이런 건데 뭐 인생 사는 대대치자 있겠습니까? 있으시죠? 중 치명적 질병 시 수익 보장 암 진단비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이것도 중 하겠습니다. 의료비 보장 실비 있으시죠? 이건 상이에요. 여기까지 그냥 넘어가고 여기 제가 항목 펼쳐놓은 이 부분인데 근데 혹시 은퇴 준비 자금으로서 노후 개인 연금보험 준비하고 있으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그럼 여기선 하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 자금으로 요새는 다들 비과세 교육보험 해가지고 한 20만 원씩은 애들 앞부터 하나씩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이거 준비하는 거 없으세요? 하합니다. 주담대 30년 만기, 50년 만기 끊으셔가지고 그거 평생 이자 갚는 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원금 한번 파낼 수 있는 한 5천 1억짜리 플랜은 저축 가고 계시는 거 있으시죠? 없으세요? 하 체크합니다. 기타 나중에 직장 계속 다니실 거 아니니까 나오셔서 퇴직 시기에 뭐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카페 차리거나 아니면 아이들 유학 자금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금융적인 재정 플랜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하.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여기다 소용 받습니다.
이게 5번이에요. 5번. 6번 막 하고 7번 하고 이때도 내가 뭘 못 잡았어. 보장 점검 2차 미팅도 못 잡았고 3차 미팅 아무것도 안 잡았어요. 그럼 마지막 미팅 때 얘기하는 겁니다. 고객님 제가 지금부터 고객님 담당자가 오늘부터 정식으로 되었으니까 제가 이거 지나칠 수가 없는데요. 고객님 다른 것보다 은퇴준비자금부터 기타 목적자금까지 너무 준비된 게 없으세요. 제가 이쪽 동작 지역에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마찬가지 오늘 같은 미팅을 회사에서 매주 7개씩 하래요. 새로운 담당자 만나가지고 이것 만든 미팅을 그때 제가 잠깐 시간을 내어서 5분 정도 시간을 내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5분 정도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라고 마지막 관심비 클로징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고객이 딴 거 다 날아갔어. 중간에 보장 분석도 뭐 하겠는데 뭐 다 잘 돼 있고 다 싫대요. 근데 그래도 어차피 여기서 제가 중중중중 또 상 매기고 앞에서 그냥 뭐 안보 다 필요 없어. 근데 야 이거 없는 건 좀 심각한데? 라는 포인트로 내가 잡아서 다음번에 지금 당시 실제로 니즈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게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번쯤은 5분에서 10분 정도만 시간 내주시면 제가 지금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괜찮으시라고 하면 아무래도 계약자 확률, 면담 답변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일반 DB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일반 DB는 보통 콜 1차, 2차, 3 체결 소개까지 가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다 잘 하실 거예요. 잘 하실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콜하고 1차 방문이 퍼미션도 똑같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콜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콜은 좀 준비가 진짜 잘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1차 방문 때가 되게 중요한데 1차 방문 때 정보 수집이 되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서 포인트인 거죠. 자, DB 고객의 가장 큰 포인트 우리가 원천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DB 고객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 DB 고객은 지인한테 상담받기 싫어가지고 이걸 신청한 거잖아요. 그쵸? 지인한테 상담받기 싫어가지고 주변에 지인이 있고 날 잘 관리해주는 거나 아니면 내 친구 중에 보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걔가 좀 괜찮아 그냥 내가 봤을 때 인식이 그럼 이걸 신청 안 했겠죠. 그 친구한테 오히려 전화해서 야 요새 이런 전화가 온다 했겠는데 끝까지 나한테 왔다는 건 지인한테 너덜머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1차 콜에서 지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인 영업하는 것과 차별성이 없다면 2차 방문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거기에 방점을 둬야 돼요. 1차 콜을 그럼 그냥 이게 딴 사람이 지인 상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면 돼요. 내가 신흥이 FA가 지인 상담할 때하고 퍼미션 DB 상담할 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DB 상담하는 거와 내 지인 상담하는 건 똑같아요. 그럼 메리트가 없는 거야. 메리트가. 그러니까는 나는 도대체 내가 지인, 그러니까 내 언니 아니면 내 동생 아니면 내 처제 누구 상담할 때랑 퍼미션 DB 상담할 때랑 뭐가 다른가? 이 다른 걸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1차 상담을 만드셔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고 1차 미팅에 정보를 걸어라는데 사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DB 영업도 안 된 것 중에 제가 오늘 포인트는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짝 깨달이 재밌게 보셨나요? 전 재밌게 봤고 요새 나한솔로 저 이거 없으면 못 살거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찾다 보니까 강의자를 만들어 찾다 보니까 진짜 저도 대학교 때 쓸데없는 논문 썼어요. 저는 대학교 때 무슨 케플라 섬유라는 게 있는데 이거랑 무슨 파티클이랑 섞으면 이게 얼마나 잘 안 부셔지는지 논문을 해서 제 목재를 1년 내내 부셨었거든요. 근데 어떤 대학교 논문을 보니까 어떤 논문이 있냐면 이 짝하고 나른솔로에서 첫인상 선택과 최종 선택이 얼마나 똑같냐를 조사했더라고요. 그 대학생들이 이걸 1편부터 다 끝까지 다 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짝에서는 첫인상 선택을 한 그 선택이 최종 선택하고 거의 무려 65%가 일치했대요. 그 5일 동안 제작진이 아무리 지지고 볶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보통 65%의 확률로 첫인상 선택한 사람을 최종 선택 때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솔로는 몇 개 안 됐지만 제가 그냥 이거는 논문은 없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것도 대략 50%는 넘어요. 보통 첫인상 선택을 한 사람이 최종 선택하는 사람과 동일한 확률이 거의 50%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DB는 생각보다 초회 미팅 때 1차 미팅 때 우리가 많은 걸 걸어야 되는데 설계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백날 싼 거 찾아보셔도 중요하지 않아요. 1차 미팅 때 임팩을 못 주면 돌아오셔서 백날 싼 거 찾고 스코어링 해가지고 뭐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설계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DB 미팅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DB 미팅이 그 설계를 막 여러 군데 받아가지고 싼 거 찾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고객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저희 집에 담보대출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몰라요. 재무설계 전문가라고 하는데 얼마나 했는지도 뭐 매달 변동되니까 몰라요. 근데 고객들이 그 수치를 다 기억하지 못해요. 고객들은 결국엔 사실보다 감정을 많이 기억하는데 1차 미팅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준비를 해보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이거 이제 퍼미션 DB 할 때 피플라이프 나가다가 피플라이프 돼 있네. 그 퍼미션 DB 할 때 상담이 좀 임팩이 없는 분들은 그냥 AP 북을 만드세요. 초회 면담 북을.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아이패드에 띄워놨다 생각하시고 갤럭시 탭에 띄워놨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서 이 초회 면담을 내가 지인한테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지인 영업할 때. 근데 지인 영업한테 안 하고 DB한테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1번부터 12페이지까지 쭉쭉쭉 해가지고 AP북을 만드셔서 슬라이드대로 그대로 이것도 마찬가지 스크립트 만드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관리자들, 지점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임팩이 약하냐 해서 똑같이 달달달 외우는 거죠. 퍼미션 DB도 지인 DB, 지인과 소개 영업과 완전 달라야 돼요. 이거는 명확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초회 면담 단계에서 이 미팅을 얼마만큼 15분 내에 짧게 끊어가지고 임팩 있게 주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5분 AP 할 것을 북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 퍼미션 DB를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총괄하게 되면 이제 프로세스라는 걸로 정립이 됩니다. 프로세스는 지금 몇 분에 있는데 44분이요. 반도 못했는데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그 구매 심리 욕구 7단계 이거 8단계는 세일즈맨이 반드시 그냥 머릿속에 익히고 되는 기본 개념인 것 같아요. 세일즈 프로세스는 보험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세일즈 프로세스는 보험회사가 여러분들 보험 잘 팔게 하려고 삼성생명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세일즈 프로세스는 미국에 있는 세일즈 학회 150년 된 림나라는 곳에서 만든 거고 이거의 원천 기반이 어디냐? 심리학에서 인간이 무언가를 구매할 때 구매 심리 욕구 8단계 이거에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JS에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 할까요? 짧게 가면 차를 산다. 내가 지금 내 차를 타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TV 광고를 봤더니 그 팰리세이드가 나오는데 팰리세이드를 하면 마치 광고에서 보니까 내가 지금 가족한테 했던 모든 미안함을 다 떨쳐버리고 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이 차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은 광고가 나와요. 호기심이 생깁니다. 팰리세이드가 좋나?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저는 광고를 보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내 차에 뭐 짐도 많고 막 내 차 뭐에서 뭐 오래된 SUV인데 뭐 기름도 많이 먹는 것 같고 갑자기 막 뭐 짐 눌렀는데 짐도 안 실리고 막 짜증이 막 나요. 그래서 불만족을 갖다가 그 다음부터 뭘로 하냐면 야 이 차를 없애버리겠다. 난 이렇게 못 살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맨날 와이프랑 싸우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애들 타면 애들 맨날 천식 막 기침거리는 것 같다. 문제 해결 욕구가 듭니다. 그리고 판단하죠. 야 그러면 팰리세이드 얼만데? 라고 막 계산하고 우리 막 저 장기 뭐 할부 끊으면 얼마가 막 계산해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매장을 가요. 그리고 나서 나는 원래 이 논리적 단계에서 나는 팰리세이드를 못 사. 근데 매장을 갔더니 팰리세이드가 날 불러. 뿅뿅 해가지고 깜빡깜빡하면 날 불러요. 날 데리고 가라고. 그럼 그냥 사요. 이 판단이 없어진다는 거죠. 인간은 구매할 때.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가지고 딱 캠핑 한번 가가지고 가족들한테 물어보죠. 어때? 아빠 너무 좋아요. 오케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직장 가지고 팰리세이드 갔는데 와 주차장 가보자 해서 탔어. 삐빅 눌렀어요. 야 근데 나라면 돈 좀 줘가지고 저 뭐냐 그 볼복과 샀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 그 이제 만족과 불만족이 아니게 되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또 다시 프로세스가 돌아간다. 라는 건데 이것을 세일즈에 접목하면 세일즈 프로세스가 나온 거고 요새는 7단계가 아니라 9단계로 바뀌었죠. 그래서 세일즈는 과학이고 세일즈 프로세스는 있는 FC는 실적을 조절할 수 있다는 포인트가 뭐냐면 세일즈 프로세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세일즈 프로세스는 가망고 발굴 단계 이거 DB를 구매하든 지인을 만들든 소개를 하든 개척을 하든 간에 SNS 블로그라든 유튜브라든 간에 가망 고객이 들어오고 초회 그러니까 사전 면담하고 그다음 면담하고 그 거의 정보 수집하고 설계하고 그다음 이게 체결 면담 해결책 제시 면담하고 그다음에 이거 저 뭐냐 그 임플리먼트라고 나와 있네. 해결책 제시 면담하고 이게 제가 볼게요. 임플리먼트를 제가 아까 하는데
해결책 제시 면담하고 이게 체결 클로징과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연관 리뷰하고 소개받는다 이런 프로세스인데 해결 프로세스가 있는 FC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뭐가 다르냐면 최 면담에서 2차 면담 가는 확률이 나오고 2차 면담했을 때 계약이 체결되는 확률이 나오고 체결된 고객들한테 1년에 몇 명의 소개가 나온지에 대한 이 레이시오가 나오거든요. 확률이. 근데 이러면 내가 이번 달에 실적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DB를 더 사버리면 돼. DB를 더 사버리면 돼요. 또는 내가 가망공이 좋은데 내가 만약에 초회 면담에서 2차 면담 간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초회 면담 스킬을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계속해서 롤플레이하고 연습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거 초회 면담 잘하는 사람 거 막 미팅 따라 도둑 강의해가지고 이걸 올려버리면 되는데 프로세스가 없는 사람들은 뭘 올려야 될지 몰라요. 일단 내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니까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실적이 조절이 안 된 거야. 텐션 좋은 달, 이슈 있는 달, DB 좋은 거 받는 달은 올라가고 이게 없으면 실적 조절이 안 되는 거죠. 프로세스가 있는 FC는 그래서 실적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프로세스가 없는 FC 같은 경우는 늘 매달 실적을 운에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미삼아 해보면 제가 그냥 둘 다 드라마에 나온 보험 설계사거든요. 이 유승범 씨는 수상한 곡들에서 나와가지고 보험 설계사 나오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수에 일단 주위로 이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법인 영업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제가 옛날에 보험왕 먹으려고 자살동호회 가가지고 종신보험을 이빨 팔았단 말이에요. 예. 니즈가 제일 강하잖아요. 종신보험 니즈가. 예? 그랬는데 그랬던 뭐 이거 막으러 다니는 거고 여기 테이큰이네. 리암 니슨 아저씨는 그 커뮤터라는 영화에서 보험 설계사로 나오시거든요. 네, 영화 내용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 양반은 보험 설계사 나와도 사람 한 100명 죽이다 끝나거든요. 영화에서. 근데 어쨌든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앞에 제가 관심 DB하고 커미션 DB에 대해서 제가 프로세스랑 콜하는 거랑 어떻게 절차 잡으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험쟁이 영업 프로세스는 보통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뭐냐면 프로스펙팅 자체도 DB에 이제 의존을 한 거죠. 그러니까 DB 영업을 했으면 DB를 내가 1년을 영업했으면 DB 영업에서 고객 관리라는 프로세스가 들어와서 DB 고객을 관리해가지고 DB들한테 어벤 크로스셀링, 그러니까 운전자 판 고객한테 치매감병 팔고 치매감병 판 사람한테 당기나 팔고 당기나 판 사람한테 영등 팔고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 DB 사는 거예요. 무한구매, 무한루프 들어가는 거죠. TA에서도 보면 TA 야 오랜만에 밥할게 여기 오늘 하나 더 있어요. 언니 스크립트 하나 줘봐. 이거 하나 있거든요. 자기만의 스크립트 작성하지 않고 지점 내에서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스크립트 받아가지고 하는 거. 초에 사전 면담 없고 내가 정보를 뭘 획득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프로치 그러니까 초회 면담에서는 그냥 설계한테 받아가지고 제일 좋은 거 뽑거나 아니면은 딴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아니면 제일 싼 것만 찾아요. 자기 설계에 대한 가치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뭐 마찬가지 이렇게 쭉 가는데 실제로 보험 장인들은 프로세스당 해야 될 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DB 영업에 도입해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DB 스크립트 종이가 있는 게 아니라 DB는 스크립트 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그 북도 마찬가지고 아까 스크립트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조, 톤, 그 다음 표현, 단어, 용어들이 어떻게 쓸 수 있냐도 계속해서 점검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처럼 DB 영업에도 뻔하게 스크립트가 그 프로세스가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없다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다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칸막이 위에는 여러분들의 세이즈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계속해서 눈으로 봐야 인지하고 인식하고 떨어지지 않고 내가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쯤이면 맞아 지금쯤이면 내가 스크립트 점검 그 콜 점검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러면 지금쯤이면 나 본부장님한테 한번 그 보내가지고 한번 들어봐 달라고 해야겠다. 해서 내가 최근에 한 3개 정도 한 거 보내서 제일 못한 걸로 해서 보내서 또 점검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프로세스가 없으니까 늘 새로운 DB를 받기에 급급하고 DB 탓을 한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프로세스 좀 더 정리해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가망고객 발굴. 보통 여러분 DB 영업은 DB를 그냥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제가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DB 영업 사실 컨설팅인데 가망고객을 저는 한 달에 80개 정도 세팅을 하거든요. 60개 정도. 어떻게 세팅하냐면 예를 들어 7만 원짜리 DB가 있어요. 그럼 이거 10개 세팅합니다. 그만 안 되겠다. 5개 세팅해 5개. 7만 원짜리 5개. 그럼 35만 원 세팅되죠. 그리고 4만 원짜리 DB 한 10개 세팅해요. 그러면 또 한 70만 원 세팅되죠. 그래서 관심 DB랑 뭐 보유계약 리포트는 인가 있는 저렴한 DB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DB 총량 일단 한 60개 내지 70개 정도로 매월 맞춰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콜을 하는데 어쨌든 DB는 5천원짜리 샀든 10만원짜리 샀든 내 DB잖아요. 그럼 나한테 그 사람 이름 연락처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뭐를 가동할 수가 있냐?
고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어요. 얘한테. 내가 카톡에 차단당하지 않는 이상 고객 관리 계속해도 되는 거거든. 그렇죠? 계약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못 맞든 간에. 예를 들면 오늘 첫날 영업 첫날이 오늘 저는 그 뭘 보냈냐면 제 고객들한테 제가 지금 이렇게 관리 고객이 제가 AI 생명 메리츠한테 그만둘 당시에는 제가 메리츠하자가 AI 생명 762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관리 고객이 관리자면서 많이 줄어가지고 한 300명 정도한테만 제가 톡을 보내요. 근데 오늘도 뭘 보냈냐면 제가 저거 보냈어요. 고객님의 알 권리를 위해서 3월 첫날부터 제가 톡을 드립니다. 지금 네이버에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경영생명표기 개정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보험사에서 보험료 산정하는 평균 수명이 변경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금보험을 4월 이후에 가입하는 것보다 4월 이전에 가입하는 게 뭐 싸니까 뭐 상담하셔라 이런 DM을 보냈거든요. 이 DM을 보내면 내가 한 번도 안 만나봤고 콜에서 그냥 끝난 고객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일이 안 사라지겠지 또는 차단당하겠죠. 그래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 만나고 내가 계약이 안 됐어도 관리 시스템은 구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 DB 내가 돈 주고 산 DB니까. 근데 내가 콜이 연결이 안 됐다고 내가 5번 씹혔다고 해가지고 이걸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관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근데 저는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제가 무작위 콜 하나 받았어요. 제 카톡에 보면은 큰손 순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50대 중반에 부동산 영업하시는 분이에요. 경기도에서. 근데 저한테 카톡을 2년째 보내요. 2년째. 사장님 잘 지내시죠? 콜도 가끔 와요. 뭐라고 보냐면 사장님 너무 바쁘시죠? 젊은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거 보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아가지고 전화 한번 드렸대요. 경기도 강명 쪽에 맨 처음에 저한테 20억짜리 30억짜리 땅을 팔더라고요. 근데 제가 맨날 돈 없다고 하거든요. 전화하면 돈 없어 사장님, 돈 없어 사장님.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1,600만 원짜리 땅이 있대. 그것만 잡아보라는 거예요. 2년 동안 카톡해 2년 동안. 근데 전 차단은 안 했잖아요. 그쵸? 그럼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뭐가 들었냐? 내가 근데 나중에 아파트나 상가 말고 땅을 산다라면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이 사람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전화 몇 번 받았어요. 근데 전화 올 때마다 바쁘다고 끊어요. 근데도 사실 관리 시스템을 구동할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DB들의 이게 유형들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뭐 가만 고객 관리 툴 해가지고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그 DB는 항상 받으시면 여러분들 고객을 했든 계약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DB를 좀 그 엑셀로 정리해 두셔라. 요새는 뭐 많죠. 노션도 있고 에버노트도 있고 뭐 온라인 툴도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DB북 같은 경우는 내가 고객 쭉 적어놓고 DB 중요 건강검진, 유전자, 건강검진 뭐 여기 뭐 퍼미션 없네요 이 사람은 하고 TA를 했는지 안 했는지 1차 미팅 했는지 안 했는지 2차 미팅 했는지 안 했는지 계약 상사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청구사항 뭔지 해가지고 쭉 적어놓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엑셀로 해놓으면 내가 월별로 그냥 필터 걸어놓으면 3월에 받았던 DB, 4월에 받았던 DB, 1년 전에 받았던 DB 내가 콜 어디까지 했었고 1차 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콜부터 여기다 나는 7차 콜까지 넣어가지고 난 7차까지 다 끝냈는데도 안 된 사람 아니면 7차 콜까지 결국에 못 갔구나 이 사람은 5차 콜에 끝냈으면 다시 한번 해봐야지 라고 했던 거. 통화 메모는 내가 이 사람한테 생각해보니까 5번 콜로 넣는데 다 평일 오전에만 넣었었네. 주말 오후에 넣어봐야겠다. 아니 평일 저녁에 넣어봐야겠다.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메모장에 적는 거 말고 엑셀은 제가 만났을 때 OA 과정에 OA 그러니까 사무실 오피스 중에서 인간이 만든 최고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엑셀로 굳이 쓰시든 여러 가지 뭐 툴들을 쓰시든 한 거지만 대부분 중요한 건 DB 영업하시는 분들일수록 1년치 DB에 대한 트래킹이 전혀 안 된다 라는 거죠. 근데 DB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달에 70개 받나요? 50개 받나요? 끼케봐야 30개 40개 받잖아요. 그럼 받자마자 파일 열어가지고 바탕화면에 제일 크게 그냥 가운데 딱 꽂아놓고 계속해서 정리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번에는 DB 안 사도 되겠는데? 라는 현타가 한번 와요. 내가 왜냐면 100개 받아가지고 생각해보세요. 7만원짜리 DB를 100개 샀습니다. 그럼 내가 7천 썼죠. 7천 맞나요? 700? 700이네 700. 100명 DB 받아가지고 단기당 4,50만 팔면 DB가 뻗지 않나요? 한 명한테? 그잖아요. 아니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그냥 산입산출 따졌을 때 그렇죠. 근데 내가 DB가 뭐 8,800원짜리부터 15,000원짜리 7만원 11만원짜리 DB가 1년 동안 해서 한 300개가 쌓여있어. 그럼 이것만 돌려도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끝까지 안 간다고. 왜? 자신이 없으니까. 왜 자신이 없냐? 프로세스가 없으니까. 매월 하면은 내가 여기서 이번 달에 얼마 했지도 이렇게 적어 놓는데 이번 달에 DB를 이름을 그냥 쭉 적네. 이름을 그냥 계속 DB 이름. 왜? 이름을 안 적으면 떠오르지 않으니까 매월 내가 DB로 뭐 컨택했는지 이름 계속 적으시고 이게 퍼미션, DB인지 유전자, DB인지 건강검진, DB인지 해가지고
맞춰서 계속 하고 리뷰할 사람은 누구인지 또 여기 연간 리뷰 대상자 상반기 누구, 하반기 누구, 고객관리 누구 해야 될 거, 방송 DB 체크해야 될 거, 소개 요청할 사람 누구일 거, 보험금 청구해 줄 사람 누구일 거 쭉 적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름을 계속 적어놓으시면 이름을 왜? 사람은 결국에 이름으로 기억되니까 DB들도 결국에 이름으로 기억될 테니까 그 사람이 통화했을 때 그 감정, 느낌들 고객관리 이건 단연히 하셨던 거고 고객관리 보편적 의미 4가지가 있습니다. 고객관리 보편적 의미는 제가 이 3시간짜리 지금 1시간 내에 하려는 거 빠듯하긴 한데 지금 몇 시죠 혹시? 시간이? 57분이요? 5분 더 괜찮아요 5분? 밥 늦게 먹으시면 또 짜증내시는 분 계실까봐 5분 고객관리는 사실 이거잖아요. 경쟁사로부터의 침입을 막는다는 건 여러분들 증권이 안 털리게 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개 및 어백 크로스셀링은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존 고객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기다 동그라미 몇 개 그려보시는 거예요. 운전자 보험, 치매간병, 상급 종합병원, 단기나 그 다음에 일반 암보험, 갱신형 뭐 정기보험, 종합보험, 연금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동그라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고객 이름을 쭉 적어보십시오. 그리고서 이 고객 한 명당 홍길동이 나한테 이 중에서 몇 개의 동그라미를 가입했나 생각해보세요. 생각보다 한 명의 고객당 되게 카테고리 되게 여러 가지인데 나한테 가입한 카테고리 되게 적어요. 나한테 운전자만 하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연금보험만 하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종합보험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벤 크로스셀링 그러니까 더 업셀링도 하고 딴 것도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이유는 관리가 충분히 안 됐으니까 터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고객관리의 가장 의미 중에 중요한 건 여기 제가 찾아낸 3번이 이타성을 가장한 마케팅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험이 DB 영업을 쭉 하다 보면 사실 어느 순간 현타가 와요. 왜 현타가 오냐면 DB 고객하고 깊은 관계성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약간 직업적 소명의식과 가치가 느껴져야 되는데 보험사기의 특징상 내가 보험금을 청구해주지 않는 이상 사실 그게 많이 쉽게 느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런 그 이타성을 가장한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 근데 내가 고객을 사람이 뭔가를 줄 때 고객한테 감사합니다를 들을 때 그때 사람은 이 직업적 어떤 그런 만족감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걸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특히 DB 영업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지인이나 소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소개 영업을 할 때는 보통 만나보면은 그냥 주민번호 따가지고 바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소개해줄 사람 누구 얘기도 하고 애는 몇이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직업도 어떤지 스트레스 많이 안 받는지 이런 좀 이렇게 이런 공감적인 대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DB들이 워낙에 이제 DB 같은 경우는 보장 분석 또는 보안 점검이라는 걸 가지고 만났다 보니까 이런 대화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고객 관리를 통해 가지고 고객한테 내가 정말로 진짜 연말에 달력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달력 하나에다가 그 포스트잇에다가 짧게 손편지 한 3줄만 써서 갖다 주더라도 전화 한번 넘어오는 거죠. 괜히 그래도 담당님 그 달력 보내주셔서 감사해 잘 받았어요. 이런 전화 한번 받는 거. 내가 6개월 만에 뜬금없이 찾아가지고 고객님 잘 지내셨죠? 다름 아니라 제가 여기 낙성대 지나다가 잠깐 들렸는데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가게 문 열려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유자청 같은 거 이번에 좀 담갔는데 고객님 드리려고요. 이런 관리들을 행위를 하는 걸 하면서 사실 보험사기사는 자기가 만족감이 차오르거든요. 이 식으로 사실 영업을 계속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관리하지 않는 분들은 보험 이꼴 돈으로밖에 그러니까 소득 수준으로밖에 수단으로밖에 안 느껴지기 때문에 오래 하기가 더 힘들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고객 관리는 이타성을 가장한 마케팅 행위이기도 한 거고 계약 유지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객 관리는 연간 시스템 맵을 이 정도로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표준 맵이에요. 저는 통상 이렇게 제가 영업에서 좀 그 영업을 지금 엄청 주로 하진 못하지만 떠나 있어도 제가 꾸준히 하는 것은 분기마다 소식지나 하나씩 보내주고 그다음 펀드 운영 가이드북은 미래에셋이나 매스라이프 들어가면 잘 나오거든요. 그냥 이거 출력해가지고 보내주면 돼요. 그냥 요새는 모바일로 다 보내줘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연말 되면은 11월부터 12월까지는 연말 캘린더랑 다이어리만 보험사에 잘 챙겨도 욕은 안 먹거든요. 관리 못했다 소리는 안 들어요. 근데 이것도 저도 저희 식구들한테 얘기했어요. 달력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했더니 막 FC마다 뭐 30개, 20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누구 가족들 주겠다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혼자 달력을 지금도 500개 신청하거든요. 혼자. 예. 그래서 연락이 되든 안 되든 내 카톡 3년 전에 일 안 사라지면 사람한테도 주소 있으면 보내요. 네. 아니 달력을 농협이나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안 받으면 누구한테 받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보낸단 말이에요. 달력 하나에 뭐 싸게 사면 2천 몇백 원밖에 아니에요. 1년에 2천 몇백 원. 그 사람이 나한테 3년 전에 얼마나 벌어다 줬는데 달력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 300개, 500개 이렇게 쭉 보내고 다이얼만 잘 보내도 그런 소리 안 들어요. 소식 보내주고 4월, 5월에는 가정의 달 효도 이벤트 해야 되니까는 뭐 치매 간병으로 하시든 아니면 재가급여로 하시든 아니면 엄마 아빠 그 엄마 아버지 그 사망보험금을 하든 정기보험을 하든 간에 요때 뭐 이벤트 한번 진행하시고 휴가철 DM은 꼭 보내는 편인데 6월에서 7월 넘어갈 때 다른 거 아니라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객들한테 DB고객한테도 이런 거 보내보세요. 그냥 핸드폰, 스마트폰 방수팩 있죠. 도매국에서 하면 550원짜리부터 4,000원짜리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 방수팩 이거 다이소 가서 사려면 되게 귀찮고 그래서 결국에 물놀이 놀러 갔다가 물 속에 들어가서 수중에서 못 찍어주고 밖에서만 찍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한 개씩 보내주면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보냉팩 이거 해가지고 뭐 물놀이 갈 때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어깨에 들쳐 매면 물 속에 들어가서 물 안 들어오는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싸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보내주시면 하면서 관리하시고 자 당신의 든든한 보험 파트너 신웅입니다. 김설아 고객님 2023년 1월분 보험료 2건 정상 이체되었습니다. 가족과 내 미래를 위한 소중한 보장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난 한 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360일 언제라도 계약 리뷰 소개 문의가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거는 좀 심각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은 보험료 납입 빠질 때마다 보내거든요. 문자. 네. 빠질 때마다 보내요. 납입 잘했다고. 열심히 한 달 고생하셨다고. 해가지고 관리는 하기다. 거기에 나오겠지만 세이지적 의미는 다른 설계사와 나를 구분질 수 있는 가장 쉬운 행위가 고객관리다. 고객관리 노하우는 결국에 터치횟수 얼마만큼 자주 터치하냐 300원짜리 500원짜리 비타500을 얼마만큼 자주 터치하냐 고객관리는 쓰는 만큼 머리 굴리는 만큼이에요. 돈을 쓰는 만큼 내가 머리 짱구 굴려가지고 고민하는 만큼 차별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을 먹이면 뱉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기존 고객들이 충분히 소개도 많이 안 해주고 다른 계약도 운전자만 난 얼마짜리 하고 더 안 해요? 덜 먹이신 거예요. 그냥 더 먹이면 됩니다. 계속 먹이면. 네. 그래서 먹이면 토해요. 근데 안 뱉는다는 건 충분히 안 먹인 거예요. 근데 이게를 DB 고객도 똑같다고. 기존 고객도 마찬가지고. 아니 정신 나간 놈이 매년 달력 보내주고 뭐 시간 되면 전화 와가지고 뭐 잘 지내냐고 해서 내가 건강검진 예약하는 거 도와줄까요? 뭐 이렇게 하고 무슨 뭐 별의별 거 막 보내줘요. 가끔 책도 보내주고 하면은 누가 날 안 찾겠냐고. 그쵸? 그런 거고 저희도 보시면 저희는 사업자들 이렇게 세무달력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보내주고 저희도 이제 사업단에서 한 거긴 한데 이거는 제가 원래 저 혼자 개인 영업할 때 제가 만들던 거예요. 그렇게 달력 보내주고 그 다음에 달력 보내줄 때 어느 순간부터 저도 지금은 다 보내면은 사실 760명에다 그 이후에도 계약했으니까 많을 테니까 다 보내주지 못하니까 300명 한 4,500명한테 링크를 보내요. 내가 보낼 수 있는 사람들 보내고 링크 한 100명 정도한테 보낸다. 이미 보낼까 말까 보내면 돈이 아까울까 말까 하는 링크를 보내요. 그래서 달력 받아볼래요? 그래서 저는 설문해요. 부자 되는 달력만 필요해요? 세무 달력 필요해요? 아니면 달력하고 다이어리 필요해요? 저한테 바라는 거 선택해주세요. 그러면은 설문도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대부분이 연락하지 말래요. 무소식 희소식. 근데 가끔 신기한 건 설문이란 거에 진짜 위대한 힘이 뭐냐면 가끔은 연락 좀 종종 해주세요가 들어와요. 네. 근데 계약 리뷰가 필요합니다. 뭘 가입했고 어떤 기능인지 가물가물합니다가 들어와요.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병역의 정보 다 없대요. 근데 재정 상황이나 직장 및 사업이 변경한 사람이 있대요. 찾아가서 변경해 줘야죠. 손보는 배서해 줘야죠. 아니 책도 가끔 좀 세게 계약했는데 내가 뭐 딱 해줄 거 없다? 그럼 그냥 책 사가지고 로버트 기요사키 내가 이거 언제 읽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여기다 그냥 편지 쓰기도 귀찮아가지고 포스트잇에다가 한 4-5줄 적어서 그냥 보내요. 이거 크라프트지 네이버 페이지에서 싸면 엄청 싸단 말이에요. 띠는 제가 묶은 거예요. 양면 테이프로. 대충해서 보내요. 그 뭐 이렇게 이거 뭐 제이스도 해주셨었지만 뭐 책도 뭐 하고 효도 이벤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종신을 했었지만 이런 것도 하시고 뭐 계속해서 이런 것도 보내주고 이거 뭐 연금저축 연금 뭐 이런 것도 변경될 때마다 톡톡 보내면 씹힐 사람은 씹히거든요. 근데 읽을 사람은 이거예요. 근데 700명 보내서 100명 보내서 한 명만 답장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팀장님도 보면은 하고 바로 계약했어요 이거. 네, 이렇게 보내고 안 보내고 차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거 저희도 이제 DM 보내는 것도 보면은 사실 선물 상자 사가지고 이거는 생일하고 상견례 때 날아가는 거거든요. 생일 때 햇반, 미역, 이거 무슨 이상한 초, 다시다, 초코파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DM. 그 A4용지 반을 접어가지고 내가 저 고객님 덕분에 그래도 사랑구실하면 잘 살고 있습니다 적은 거. 요거 해가지고 DM 접어서 그냥 저희도 여기도 뭐 이렇게 있으면 그냥 매월 자동으로 발송되게끔
매우 가요. 매우. 거기까지 되는 거죠 이게. 거기까지. 네. 이 느낌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밥 못 먹고 약간 짜증나는 타입이라 질문은 다음번에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